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Here we ar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묻지마 캔디 예쁘킬러 칙칙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람에 대처하는 법 제14화 이상성욕이 당황스러운 아내들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제 오늘 주제는 제14화 이상 성욕이 당황스러운 아내들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건데요. 사실 이상 성욕이 뭐야? 라고 그 단어 자체가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으실 거예요. 네, 이상 성욕이라는 건 원래 성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욕이 있는데 네. 이상한 성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그 배우자가 외도를 하게 되면은 아내분들은 머리로 이성적으로는 남편이 너무 더럽고 토할 것 같아서 섹스를 절대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본능적으로 평소에 하지도 않았던 섹스를 미친 듯이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네. 이럴 경우에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난 자존심도 없나? 내가 돌았나? 하고 자책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네. 특히나 이성 성욕이란 자체를 모르던 우리 저 아내분들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저희 카페에서도 게시물에 이상 성욕이라는 주제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많은 글들이 검색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카페 회원의 글 중에 제목이 이상 성욕 짜증나요 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그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상 성욕 너무 싫어요. 정신병자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해요. 리스 5년 차인데 거의 생각 없이 살았는데 왜도 사실을 안 후 이래요. 눈물 삐삐. 회복 기간 열흘간 제가 계속 들이대다가 섹스가 끝난 후 허무하고 이젠 자존심이 상해서 안 하고 싶은데 이거 미친 거죠? 미친 거 맞죠? 네, 아내분 정말 솔직하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미친 거 아닙니다. 네. 남편의 외도 후에 여자로서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본능에 의해서 그 섹스에 집착하게 되고 계속 요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더 아내가 질리고 무서워집니다. 그러니까 상처에 상처를 더하다. 그다음에 분노가 차오르는데 너무나 관계를 맺고 싶은 마음. 하루에도 몇 번씩 섹스를 하고 싶고. 그거는 어떤 마음이냐면요. 자신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강렬한 마음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성 성욕이 심할수록 남편에 대한 사랑,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섹스를 요구하는 사람도 머리로는 자책하기 때문에 힘들고 섹스에 응해야 되는 사람도 다 괴롭거든요. 네. 그러니까 치욕스럽고 모멸감을 느끼는 건데 사실 이상 성욕에 의해서 사이가 조금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말고 이게 계속이라면 그 성적인 문제가 생기겠지만 아주 일시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잠시 잠깐 왔다가 가는 겁니다. 네. 계속 이러면은 사실 진짜 살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아마 이제 이상성욕이라고 검색해서 글들을 읽어보니까 아마 남편 바람핀 거를 눈치채고 나서 이제 잠시 동안만 이러는 것 같고 나중에는 또 다시 꼴보기도 싫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 순간만 버티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심리는 진짜 안 겪어본 사람들은 아주 상상도 못할 거예요. 이런 게 있냐고. 좀 그럴 수가 있냐고 말할 건데. 네. 그러니까 이상한 성욕이죠. 이름 자체가 이상 성욕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안 겪어본 사람들은 같은 여자들끼리도 바람핀 남편이랑 그 짓이 되냐, 더러워서 진짜 못하겠다. 그렇죠. 나라면 진짜 안 한다. 넌 존심도 없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람 심리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사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더 집착하고 막 더 사로잡고 싶고 원래 내 건데 하는 생각에 더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게시판에 보니까는 이상하게 없던 성욕이 막 생기는데 남편 찔러볼 때마다 남편 새끼는 또 와이프 생각해준답시고 너 아픈 몸에 어떻게 하냐고 너 뭐 위해주는 척하고 피한대요. 그러면 또 이 피하면은 또 자존심이 더 상하는 거예요. 맞아. 내 꼴이 지금 이래가지고 누가 예뻐해주겠나. 신랑도 바람피고 나랑 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더 우울해지고 또 상관녀 생각하면 막 약 오르고 분해가지고 부들부들 떨다가도
아직도 막 그 상간녀랑 남편이랑 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막 이상하게 막 성욕이 생기고 분노 감정이 막 한순간에 모두 성욕으로 변하는 것 같대요. 맞아요. 그리고 뭐 상간녀한테 남편 뺏긴 것도 모자라가지고 이런 이상한 생각까지 막 드니까는 자기가 더 미치고 막 고통스럽다고 그런 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이제 성욕을 해소해주는 반성형 남편이면 오히려 이게 오히려 사이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도 상간녀가 붙어있는 남자들은 막 면박 주고 타박하고 막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관계 피하고 그러면 또 아내분이 더 큰 상처가 되고 내가 지금 이 새끼랑 섹스할 때가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자꾸 밝히지 하면서 막 자격감까지 들고. 근데 그 씹새끼들은 이제 나가서는 그냥 아침이고 저녁이고 마구마구 해댔잖아요. 그게 바로 이상성욕 아니에요? 미친놈들. 그러게 말이에요. 그 새끼들은 왜 마누라한테는 안 서고 밖에 나가서는 잘 서는지 참 이해가 안 원래 그래요. 원래 마누라 보고는 안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네. 집에서는 조르고 지르고 뭐 어째서 이유가 땀 찌질 흘리고 할 때마다 힘이 없어 막 쓰러지고 이렇잖아요. 피곤해가지고 성욕이 없다고 개소리 짓고 땀을 찌질 흘리고 그래서 뭐 네. 너무 안 돼서 홍삼 헤매기고 뭐 개 잡아 미기고 뭐 이렇게 짜증나. 하면은 바깥에 언니한테 가서 나가지고 다 풀고. 약을 먹고 올래 하면서 힘을 다 주고 다 그러니까요. 하잖아요. 당신 새끼들이. 너무 싫다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이성성욕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왜 나가서 그 나쁜 짓 한 새끼들 있는데 이성성욕 와서 내 남편 내가 따먹는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평소에 남편이란 존재도 우리도 그냥 무감각해요. 정으로 그죠. 사는 형제죠. 옆에 있었는데 강아지, 그러니까 옆에 똥개 강아지가 있었는데 갑자기 길을 잃어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그냥 있을 때 똥개 밥이나 먹이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없다가 찾았어요. 얘가 막 꼬질꼬질 해가지고 한 10일 동안 못 찾다가 찾은 거예요. 그럼 우리 그 강아지 씻어주고 너무 이뻐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어디 갔었어? 그리고 막 다시는 나가지 마. 그럼 사랑해 예뻐해주고 이러잖아요. 네. 근데 사실 똥개는 똥개일 뿐이고 강아지는 강아지일 뿐인데 네. 걔 존재는 똑같은데 없어졌다가 나타났으니까 우리 좀 아껴주게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진짜 딱 그게 딱이네요. 그러니까 비유가. 이상성욕도 그거예요. 그 똥개가 네. 오면 사랑이 어디 갔었어 하는 것처럼 이게 가짜 심리거든요. 그냥 존재 가치는 그대로거든요. 남편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죠. 여자가 못나서가 아니라 그냥 그런 심리가 잠깐 생기는 것 뿐이니까 착각하지 말고 힘들어하실 필요도 없는데요.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 이상성욕이 굉장히 강하게 왔습니다. 갑자기 눈빛이 왜 그러시죠? 어떤 느낌이었냐면 남편의 외도에 네. 제가 정말 주옥 같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 몸이 이상하게 반응을 하는 거야. 자야 된다. 야한 비디오를 봐야 된다. 섹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섹스를 해야 사랑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섹스를 제일 죽여버리고 싶다. 정말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결국 하루에 3번도 욕구했고 아침, 점심, 저녁 매번 침실에 끌려올 때마다 남편은 초죽음이 되어갔죠. 도살장에 끌려. 도살장 가는 것보다 더 심하게 감옥에 끌려가는. 그리고 나중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그리고 결국에는 여관까지 끌고 갔죠. 가서 어떤 여관이요? 동네에 있는 아주 잘못 들어갔어요. 썩어가지고 밖에는 휘황찬란했어. 막상 들어갔더니 썩었어. 네네. 근데 데리고 가가지고 그때 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미친 듯이 또 섹스를 했어요. 네. 근데 돌아버리겠죠. 완전히 마누라가 자기를 끌고 지가 가고 싶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남편이 죽고 싶어 했어요. 성고문이네요. 그 폭행으로 그 고발해도 될 판이었어요. 더 하라고 막 부부간간이요. 더 하라고 막 이랬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많이 해서 그 사람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성성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왜 그년이랑은 되면서 왜 나랑은 안 하냐고 막. 그렇죠. 그런 게 하기는 뭐 있잖아요. 딱딱하긴 네. 했어요. 근데 결국 또 다시 내가 늦게 술을 먹고 들어와서 누워 있는데 그 새끼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말했냐면. 결국 자고 있는 놈에게 손을 댔어요. 이렇게. 거기에요, 거시기에. 아니 거식이 됐죠. 그랬더니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녀는 되면서 나는 안 돼! 하고 소리를 지르고 했더니 나를 밀쳤어요. 네. 그래서 침대에 떨어졌거든요. 결국 막 패싸움처럼 일어나서 결국 경찰서로 갔죠. 근데 누가 봐도 내가 이상한 여자야. 나 술 먹고 들어와서 남자의 고추에 손을 대고 눈이 풀려있고 눈이 풀려있고 뭐 이러니까 네. 그걸로 이제 형사 고소도 가려다가 쌍방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서로 치열을 했던 기억이 나고 그냥 끝도 없었어요. 저 매일 하고 싶어가지고 막 그랬는데 그게 진짜 잠깐이더라고요. 한 10일 정도를 미친 듯이 그 짓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잠깐 방에 들어와봐 이러면 캥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그러면은 저기
네. 칙칙이님은 네. 제가 듣기로는 성욕이 만만치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선천적으로 그 에너지가 사람이 네, 이상 성욕이 발생 안 했어요? 들었는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하는 여자들이 섹스도 밝힌다고 하더라고요. 와우. 그럼 우리 셋 다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나이트에서 남자들이 여자 꼬실 때 네. 뭐 예쁜 여자 뭐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예, 안주를 계속 먹는 여자 그런 여자를 잡는다고? 그런 여자를 꼬시기가 쉽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그래서 제가 잘 먹는 것 마냥 성욕도 그렇구나. 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제 제 경우는 남편이 아예 제가 바람난 거를 눈치채기도 전에 집을 나갔으니까 아이고 이상 성욕이라고 느낄 것도 없었어요. 막 그냥 애들이랑 울고불고 하느라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이제 이혼 후에 네. 딴 놈한테 이상 성욕이 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이상 성욕인지 모르겠는데 이혼 그냥 후가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근데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걸 느꼈네요. 이혼 후에 이제 딴 놈을 만났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놈에게 이상 집착을 그놈한테 집착을 쩔게 하는 거예요. 무서워. 도망갔죠? 그 새끼는 처음에는 좋아했어요. 사랑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이제 좋아했는데 그 사람한테 내가 막 집착을 느끼고 이상하게 성욕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예전에 남편한테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남편이랑 뭐 십몇 년씩 살고 이러면 별로 성욕 못 느끼잖아요. 근데 막 너무 오랜만에 막 새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막 가기 싫다는 모텔 끌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근데 남자는 가기 싫다는데? 네. 근데 그 사람이 잘 안 서더라고. 어떻게 너무 안 됐다. 잘못 만났어 진짜.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안 서는 남자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온갖 이게 왜 안 가서도 안 서? 응, 이게 왜 안 서지? 약을 먹였어야지. 그 새끼는 진짜 양심도 없다. 약이라도 처먹고 와야지. 약도 안 처먹고 그 몸뚱아리를 어딜 나한테 주시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게 왜 안 서지? 막 내가 그렇게 별로인가? 막 그래서 또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기도 하고 막 집착하고. 칙칙이가 별로여서 안 산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여자한테 막 쏘고 막 왕만해져 막 그래. 나 떼내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일부러 안 서는 약을 먹고 왔어. 안 서는 약 먹은 거 아니야? 막 집착하고 장문에 카톡을 보내고 막 밤에 자는 남자한테 막 카톡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그 남자한테 띠링띠링 하면서 카톡이 막 이만큼 와 있고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저한테 정이 떨어졌겠어요. 그래서 카톡이 이만큼이 와 있다고? 아니, 제가 이제 보낸 게 그래서 걔가 진짜 진심으로 말하더라고. 근데 저 위칙치가 넌 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아. 네가 남편 바람 펴서 이혼하고 마음이 아프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내가 진짜 널 생각해서 이런 말 해주는 거다. 병원에 가봐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지나가지 씨. 하여간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 남자한테 너무 이상 성욕과 집착을 막 느끼니까는 그 감정에 막 휘말려가지고 일상생활이 지장이 생길 정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리를 당하고 제가 차이고 늘 차이는 전문이죠. 차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면은 이래가지고 남편이 바람난 여자들이 상간녀가 되기 쉽다 그러잖아요. 망가지기 쉽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뭔가 이 공허한 마음을 딴 사람으로 인해서 이걸 채우려고 하면 내가 망가지고 내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만약에 맞아요. 그 사람이 총각이었기면 그놈 또 총각 따먹었어요 저 그래도 대단해. 총각이었길래 망정이지 만약에 그 사람이 유부남이거나 뭐 진짜 나쁜 놈이었어 봐요. 그러면 내 인생 금방 이렇게 이상해지는 건 순식간이더라고. 그래서 바로 상관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항상 이제 남자를 조심해야 되고 이상한 짓은 자제해야 되고 그렇더라고요. 네, 집착. 제가 기억나는 건 칙칙님의 집착 학토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번외로 남자들의 그 섹스 라이프, 남자들의 섹스 성에 대해서 우리 주부들, 우리 아내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팁으로 제가 물론 남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심리는 모르지만 저희 상담을 맡아주고 있는 대표 상담사님께서 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어떤 게 있냐면 집에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섹스를 안 해줘서 밖에 나가서 바람이 났나 봐. 그래서 섹스를 집에서 죽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10번 하고 딴 데 나가서 못하게. 그렇지만 1000번을 해도 나가서 할 수 있다는 거. 남자는 새로운 여자에 뿔뚝뿔뚝 산다는 거. 맞아요. 그리고 집에서 물 뺀다고 밖에서 안 빼는 거 아니라는 거. 그렇죠. 네, 그리고 괜히 내 밑만 헐고. 집에서는 막 조르야. 제가 말했잖아요. 그녀한테 물어봤더니 조르가 뭐예요? 이렇게 했다고. 집에서는 발기불능이고 연필인데 거기 가면 한순간 휴지 심보다 더 큰 게 되는 거예요. 텀블러가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남자들이 막 50대 되면 난 갱년기에 힘이 없어. 어. 반이래요. 그런 말 반이래요?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렇게 숟가락 들을 힘만 있어도 그거 생각한다고. 아, 그런 말도 있죠. 갱년기가 없대요. 이건 뭐냐면 마누라성 발기부전이란 거죠. 집에서만 안 되는구나. 와이프는 계속 핑계로 몸에 좋은 거다 그렇죠. 쳐먹고 밖에 나가서 딴 년한테 힘쓰고. 맞아요. 그 집에서는 안 되지만 밖에는 항상 가능하고. 그리고 약 처먹고 하잖아요. 약 처먹고. 약은 집에서 절대 안 써요. 마누라랑 하려고 약 그죠. 쓰는 사람은 없어요. 밖에서 하려고. 그리고 보통 약 거래처에서 줬어. 뭐 이게 길 가다가 받았어. 그건 없어요. 그죠. 용을 쓰고 구했거나 자기가 돈 주고 산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약이 있으면 다른 여자가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맞아요. 만약 고추가 보통 15cm가 큰 고추라고 생각하는데 6cm의 젓가락 크기 길이처럼 되게 6cm 가는 사람 얼마? 있는데, 이런 애가 또 바람을 피네. 아, 그럴 수 마누라들 있어요. 기함을 하죠. 네. 그 이유는 이런 애들은 삽입이 약하기 때문에 애무를 죽이게 합니다. 네, 겪어봤잖아요. 개였어요. 네. 70에서 80%를 애무에 온갖 다 에너지를 썼고 사람 미치게 만들어. 만들어 놓고 자기가 네. 안 되니까 30% 쥐죽은 듯 있는 그런 그죠. 애들도 있고, 만약에 애무를 그냥 뽀뽀 한 번만 해버리고 애무를 없어. 근데 그냥 아주 대물이야, 막. 20에서 25cm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자를 섹스 머신 다 죽여놓는 거지. 그런 남자 어디서 만나는 거야? 영혼이 없어. 그냥 섹스만 해. 어. 그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남자들이 조르니 아유 그 새끼 조르라서 못해요. 여러분 맞아. 방심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남편은 돈이 없어서 바람필 위인도 못 돼요. 대출을 그렇게 생각하는 산다니까요? 사람이 있는데 남자들이 바람이 나면요 대출을 해서라도 하고, 또 여자들이 요즘 여자들은 돈 쓰면서도 만나요. 요즘 남자. 여자 돈 써요. 네. 여자들도 화끈해요. 자기가 돈 쓰면서도 만나는 정신 나간 년들이 셌기 때문에 절대 우리 남편은 그럴 위인도 못 돼. 우리 남편은 그 고추 가지고 어디 가서 뭔지를 한다고 나랑 못하는데 막 그런 생각으로 방심하시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엔 남자들이 약한 게 나이가 어린 애들이 나이가 많은 여자들. 나 연하남을 노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돈 쓰면서 연하는 뭐. 그러니까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쟤네 나이만 돈이 있는데. 없으니까. 왜냐하면 어리고 이쁜 애들 만나려고 하면 쟤네들이 맞아, 신경 지가 써줘야 되고 돈 써야지. 챙겨야 되고 돈 써야 되고. 그런 애들 선물 빨리 받쳐야지. 하면 예민하잖아요. 맛집 다녀야지. 그치. 맞아. 근데 아줌마들은 내가 밥 사줄게. 밥 사주지. 모든 걸 다 이해하지. 다 자기 귀엽다 하지. 네. 늙어 빠졌는데 알고 보면 걔네들 나이가 적은 게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은 길어졌는데. 돈 열심히 벌어야겠다 그럼. 남는 건 돈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상 성욕 얘기하다가 팁으로 제가 남자들의 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상담사님이 아무래도 남자다 보니 남자 심리에 대해서 꿰뚫고 계세요. 진짜 많이 배워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물론 이런 쪽 부분 아니더라도 저희 쪽 대처법에 관련해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쪽 홈페이지를 확인하셔가지고 남자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보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상 성욕은 절대로 부끄럽거나 당황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네. 이상 성욕을 느끼는 우리 아내분들이 정말 남편을 사랑했고 진심이었고 우리 가정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 없고 잠깐이기 때문에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아셨죠? 네. 더 많은 사연과 구체적인 대처법을 원하신다면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 남편 바람에 대처하는 법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12년 동안 수많은 아내분들이 찾아와서 서로 아픔도 나누고 대처법도 찾고 상담을 통해서 남편 바람 해결을 보고 있는 카페입니다. 네. 주소는 아래로 나갈 거고요. 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 또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다음 회에 소개도 해드리고 답변도 해드리고 그럴 테니까요.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가 하는 방송이 다 100% 맞진 않거든요. 좀 다른 의견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네. 자,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 방송일에 만나요.